안녕하십니까. 가슴 뛰는 남자가 알려주는 멘탈의 연금술. 오늘은 56일차 끝이 보이네요. 제가 4월 25일부터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중간에 좀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힘든 점도 있었지만 그까지 또 포기하지 않고 영상을 또 계속 찍게 돼서 너무나 감사함이 또 듭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은 우리를 벌주지 않는다 얘기이고요. 뭐 결론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는 우리가 미워 생기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목적지로 가는 하나의 과정. 그러니까 그러니까 멘탈의 연금술이 61일차인데요. 그거죠. 그건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식으로 방향을 정하고 어떻게 나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이 책에서 던지는 메시지니까. 그러니까 삶은 우리를 벌주지 않는다. 그만한 신은 그만한 견딜 수 있는 것만큼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삶이, 저도 그렇지만, 이걸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힘든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어, 긍정적으로, 방향을 틀어서 접근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감정에 충실하다 보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런 것들이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소중한 자산, 환경, 영어로 얘기하면 인프라스트럭처겠죠. 우리 삶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어떻게 우리가 이용할 거냐는 선택은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 불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는 참 그 불필요한 어떤 과정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첫 번째, 여- 늘 얘기했던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이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곧장 문제 해결에 나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생겼어요. 그걸 이렇게 뭐 자기 연면에 빠진다든지 시간을 허비한다든지 그러면 정말 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걸 극적으로 뭔가 묘사해가지고 타인한테 연민을 구하는 거는 정말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고 더 문제를 키울 수 있는 방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걸 조금이라도 빨리 찾는 게 답이다. 방법이라는 거죠. 이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 사람을 하고 얘기하면서 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두 번째로는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이제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게, 이거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거는 우리의 권리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있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로는 당사자가 직접 통제할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내가 직접 뭔가를 해결하는 거죠. 내 선에서 역량력으로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자신의 어떤 통제 능력을 확장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는 문제에 선에서 조금 확장한 개념이고, 세 번째로는 전혀 통제가 할 수 없는 문제죠. 뭐 이러한 상황에 는 자신의 내면적 상태, 자신의 감정이나 반응은 통제할 수 있으나 가장 좋은 건 미소를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내 감정은 즐거울 수도 있고 해피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가라.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는 다음에 질문을 떠오르라는 거죠. 그럼 시작해 볼까? 나는 문제 해결할 사람이라는 이런 거를 꼭 생각하는 그래 어려움이 있으면 이 문구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당신 삶에 대한 권리는 당신한테만 있다는 거죠. 잠깐만요. 이것도 하나 더 있네요. 그리고 어, 총 6가지가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에 대한 거. 이 문제의 장점 무엇인가? 그러니까 문제 안에 내포된 기원에 집중하는 거죠. 모든 문제는 유용한 깨달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걸
구하는 사람은 늘 소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음으로써 내가 성장하고 그거 나아갈 수 있다는 거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있는 거고, 그 두 번째로는 내 삶의 어떤 부족한 점에 이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를 이건 스스로 무력한 희생자로 간주하지 않게 말 깔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당신에게 부당한 일을 가함으로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당신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보다는 이러한 문제 재발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자신에 훨씬 유익하다는 거고. 세 번째로는 다시는 이런 상황들이 빠지기 위해서는 어떤 각오로 있는가. 그러니까 가장 바람직한 거는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때 그치지 않고 이런 문제가 다시 그러니까 재발하지 않도록 뭔가를 생활이라는 이제 습관, 뭐 인식을 바꿔야 된다. 그네 번째로는 해법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그러니까 타인의 의견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처한 문제를 핵심적인 것을 설명해서 뭔가를 조언을 구한다는 거. 어, 그리고 또 그들에게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는 구구절절하게 설명하다 보면 감정의 기복이 더 생긴다. 그러니까 핵심만 전달해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어떤 해법이 최선인가. 그러니까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과거는 더 이상 바꿀 수 없으니까 화를 내봤자 당신의 빌라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법을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미래를 바라봐라.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뭔가를 했어. 그는 끝난 거야. 하지만 미래를 봐라.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로 힘든 상황에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잊기 쉽다는 거죠. 그 모든 문제 해결하고 내 삶 뒤에 내 삶을 즐기게 놓으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이 순간 즐거움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여러 가지 문제로 힘든 상황에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잊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하고 난 뒤에 이 삶을 즐기려고 하는 거는 즐길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문제는 해결할 수 없, 그냥 문제는 문제고 나의 삶은 나의 삶이다. 그래서 그거를 동떨어져서 가는 거지, 이거를 같이 결부한다는 거는 불행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중간에 좀 길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하면, 당신 삶에 대한 권리는 당신에게 있다. 누군가한테 그 책임을 떠넘기고, 다는 건 그 사람한테 권리를 맡기는 거죠. 그래서 당신 삶의 권리는 그러니까 나의 삶에 대한 권리는 나한테만 있다. 나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결정하는 건 오직 나만의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을 갖고 물어보는 건 괜찮은데, 주구구, 뭐, 주구장창 뭐 이렇게 뭔가를 계속 물어보고 의사결정을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 거는 나의, 가치를 나의 삶을, 나의 중요한 걸 떠넘기는 거는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래서 설령 그렇게 해서 뭐 한두 번은 괜찮게 답이 넘어가도 결국에는 내 문제는 내 말고 해결할 수 없다는 거를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러면, 예, 일단 그 마지막으로는 그 불가능한 그 접근하는 사람에게는 경쟁력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현실에 안주할 때, 예전에 저처럼 현실에 안주할 때 사람들은 도련을 끓이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끓이는 사람들은 뭔가를 하던 경쟁자가 굉장히 많겠죠. 하지만 불가능한 걸 도전하면 경쟁자가 없고, 그러면 경쟁자가 없다는 거는 성자가 된다는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멘탈의 연금술사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 해도 삶은 결코 수월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만 당신은 점점 이기기 어려운 고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이 쉽게 도전하지 않은 그런 일을 계속 도전함으로써 내가 남들이 넘볼 수 없는 넘사벽이 된다는 거를 오늘도 생각하면서 어쨌든 내 차는 내가 운전한다. 그리고 내 차가 문제가 생기면 빨리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일을 함으로써 나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는 그런 세 가지를 갖고 오늘도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